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 17개국 1위를 찍고 이틀 만에 26개국 정상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해서 저도 봤는데요. K-pop 걸그룹이 사실은 퇴마사였고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한다는 스토리더라고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 줄거리를 알고 나서 볼까 말까 망설였어요. 너무 유치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봤는데요. 보는 내내 여러 가지로 웃기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묘사한 길거리, 음식, 목욕탕, 한의원, 서울 N타워 등은 너무 똑같이 그려내서 그게 참 웃겼고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렇게 담아낸 해외 애니메이션을 처음 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OST가 K-pop 가수들이 바로 공연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걸그룹이 불러도 보이그룹이 불러도 찰떡일 것 같은 노래였는데 알고 보니 아주 유명한 K-pop 히트메이커 테디가 직접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안무도 역시 K-pop 유명 안무가 리정이 참여했는데요. 리정은 요즘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한국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볼 때 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실 것 같은데요. 저승사자, 도깨비 등이 나오고 한국의 전통 칼, 매듭, 갓, 1월 오봉도 등이 등장하거든요. 거의 한국 전통 문화 교과서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전통 요소들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나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K-pop 데몬 헌터스 영화 속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영화의 신 스틸러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와 까치를 소개해 볼게요. 아마 외국 사람들은 호랑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호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호랑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렇게 묘사된 게 아니고 실제로 자코도라는 민화에 호랑이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화라는 것은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뜻하는 말이에요. 한국에는 조선시대의 민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까치와 호랑이를 같이 그린 작품을 호작도 또는 자코도 혹은 까치호랑이도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면 호랑이가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고 까치가 호랑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호랑이는 권위나 권력을 뜻하고 까치는 권력과 대항하는 백성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즉, 권력과 권위를 풍자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를 바보같이 표현하고 까치는 이런 호랑이를 조롱하는 것 같은 자세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따온 호랑이의 모습이 영화에서는 조금 어설프고 귀여운 캐릭터로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랑이 위에는 항상 까치가 내려다보는 구도로 나오고요. 무시무시한 덩치와 눈빛과는 다르게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한 맹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랑이가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호랑이를 보면서
한숨 쉬는 까치 덕분에 더 부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랑이 캐릭터와 관련된 굿즈 출시를 바라는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데몬헌터스의 호랑이 굿즈가 기다려지긴 합니다. 그만큼 자코도의 호랑이를 영화에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잘 그려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승사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사자보이즈가 등장할 때 박장대소를 했어요. 예고편을 안 봤기 때문에 보이그룹의 이름을 몰랐는데 사자보이즈라니, 저승사자에서 따온 이름이잖아요. 정말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승이라는 말은 사후세계, 즉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세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다시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거나 혹은 벌을 받게 된다고 믿기도 하는데요. 이런 믿음은 불교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저승사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이동욱 배우가 저승사자 역할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의 모습이 사실은 한국 TV쇼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겁니다. 1980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한국 TV쇼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무서운 전설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시리즈였어요. 바로 그 드라마에서 한국형 죽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저승사자를 창백한 얼굴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담당 PD가 얘기했어요. 사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저승사자의 모습은 한국 옛날 장군 같은 모습이어서 생각보다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저승사자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시대와 상관없이 쿨하게 느껴지거든요. 요즘 한국 TV쇼 중에서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리얼리티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메가크루 댄스 미션을 한국 팀이 너무 잘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영상에서도 저승사자가 메인 컨셉으로 나옵니다. 애니메이션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저승사자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춤으로 정말 잘 구현했고 의상과 퍼포먼스도 굉장히 한국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칼인데요. 헌트릭스가 악귀를 물리칠 때 쓰는 칼이 사실은 그냥 평범한 칼이 아니거든요. 특히 루미가 사용한 칼의 이름은 사인검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칼로 왕실에서 제작한 도검인데요. 악귀를 쫓고 애군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인검이라는 이름 자체에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는 숫자 4, 이는 12띠 중 하나인 호랑이를 뜻하고요. 검은 칼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4개의 호랑이 칼이란 뜻이고요. 호랑이 해, 호랑이 월, 호랑이 일, 호랑이 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호랑이를 뜻하는 한자인데요. 호랑이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귀신을 물리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기 위해 호랑이 기운을 담아서 만든 칼이 바로 사인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칼의 무늬인데요. 사인검에는 악한 기운을 막는 글귀와 별자리를 새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미의 검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걸 보고 한국인들은 이 검이 사인검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악귀를 물리친다는 영화 주제와도 딱 맞으니까요. 이 검이 사인검이라는 것을 알아본 한국인들은 한국 전통 문화를 제대로 고증하여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사인검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 칼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심상치 않아 보여서 검색해 봤는데 역시나 의미가 있는 칼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잘 몰랐던 내용까지 담아낸 영화 덕분에 저 역시도 보물찾기 하듯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지금도 사인검을 만드는 장인이 계신데요. 정말 호랑이 해, 호랑이 월, 호랑이 일, 호랑이 시간에 사인검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직접 글귀와 별자리도 새기시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한국 전통 매듭입니다. 매듭은 실이나 끈을 묶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매듭 모양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30여 종이 넘고 지방 특유의 매듭까지 모두 합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매듭을 활용한 두 가지 종류의 액세서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헌트릭스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 허리에 착용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놀이개라고 해요. 놀이개는 여자들의 장신구로 지금의 브로치나 스카프 같은 역할을 하는 패션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복을 입을 때 저고리 근처나 허리에 매달아서 한복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죠. 결혼할 때, 웨딩 사진을 찍을 때 등 한복을 입을 때 함께하는 장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놀이개를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을수록 여자들의 놀이개가 화려해지고 개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산공원에서 진우랑 루미가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데요. 팔찌를 파는 아줌마가 루미에게 팔찌를 하나 줍니다. 그때 그 팔찌가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무슨 매듭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국화 매듭 팔찌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벌써 국화 매듭 팔찌를 파는 곳이 생겼는데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매듭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어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 매듭을 활용한 아이템은 한국 여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키링, 책갈피, 팔찌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특히 소매가 짧아지는 여름에 매듭 팔찌는 언제나 사랑받는 아이템입니다.
올해는 데모넌터스 덕분에 더욱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길 때 회원 이름 옆에 매듭 모양의 배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매듭을 좋아해서 배지를 매듭 모양으로 설정해 두었거든요. 멤버십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번째는 1월 오봉도 그림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헌트릭스가 공연하는 무대 뒤로 펼쳐지는 배경의 그림입니다. 사실 1월 오봉도는 조선시대 왕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경복궁, 근정전 등 각 궁궐의 어좌, 즉 임금이 앉는 의자 뒤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던 병풍 그림입니다. 또 밖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이 병풍이 설치된 곳은 왕의 자리라는 표시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그림은 곧 왕을 의미하고 왕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는 그림이 바로 1월 오봉도예요. 자세히 보면 1월 오봉도에는 해와 달이 그려져 있는데 해는 양, 달은 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해는 임금을, 달은 왕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5개의 산봉우리는 우리나라의 5대 명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만물의 기본 요소인 오행을 뜻하기도 해요. 그림을 잘 보면 양쪽이 대칭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만으로는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그림 앞 한가운데에 임금이 앉았을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한국 지폐 중에서 1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세종대왕이 있는데요. 세종대왕 뒤쪽으로 1월 오봉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월 오봉도와 왕은 함께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지폐에도 세종대왕과 함께 그려진 겁니다. 그런 1월 오봉도가 헌트릭스의 무대 뒤에 배경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 그림을 이렇게 쓸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영화 보는 내내 하면서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 장담합니다. 그 밖에도 한국인 눈에만 보이는 매우 한국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와,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본 장면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건 좀 아쉽다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리뷰할 때도 느꼈지만 이제는 한국적인 것, 한국이 가진 아름다움이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POP 데모넌터스가 시즌2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 뿌려진 떡밥이 너무나 많거든요. 루미의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다른 멤버들은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인지, 진우는 왜 가족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귀마의 정체는 무엇인지 등등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은 떡밥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떡밥은 낚시를 할 때 쓰는 미끼를 가리키는 말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 겁니다. 마블 영화의 쿠키 영상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소니 픽처스가 이 떡밥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긴 리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속 장면이나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